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들이 살짝 나왔었어요. 바로 네네. 무엇이었냐? 바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혜택들을 축소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 중 우리가 네. 보도자료들을 나중에 또 봤을 때 임대차 3법을 임대차 3법을 입법하기 전에 대한 이제 전제 조건으로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전격적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8월이잖아요. 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게 많고 문제점도 많고 한데 일단 간단하게 일단 핵심만 얘기할게요. 임대차 3법에 대한 자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는. 일단 임대차 3법 세 가지라고 하는데 네. 혹시 뭔지 아세요?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용어가. 네, 혹시 아시는 거? 없어요. 너무 당당한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도 뭐 들어본 거, 적어도 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규제가 있다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임대차 3법 영상 보면서 봤던 게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전세금은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라든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함부로 나를 쫓을 수 없다. 집주인이. 뭐 그렇죠. 네, 그것도 솔직히 보게 된 것도 있고요. 자, 우리 세 가지를 했죠. 임대차 3법. 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죠. 방금 전에 함부로 못 쫓아낸다 네. 라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전세 만기가 2년이다 라고 하면 2년 만기 되면 이제 집주인 마음이죠. 그쵸. 너 2년 더 연장을 하든 아니면 나가든 그건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만기가 돼도 나 한 번 더 살래요 라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 네. 자,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방금 전에 5% 얘기했잖아요. 네. 그 5%가 여기 있는 건데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할 텐데 연장을 해도 요즘 전세 시세가 1억이 더 올랐대. 야, 1억 더 내 라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연장을 했었을 때 올라가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종전에 있었던 임대차 계약에서 최고 5%밖에 못 올린다. 네. 이 5% 자체도 우리가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위임해서 최고 5%지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린 3%로 제한할 거야 라고 하면 3%밖에 못 올리는 게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임대차 신고제예요. 임대차 신고제. 신고제. 이 얘기는 사실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사실 되게 큰 이슈 중 하나인데 되게 다른 앞에 두 가지에 묻혀가지고 좀 조용히 해요.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월세 신고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전세 월세 있으면 이거 신고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매매계약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요. 네.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필증 받거든요. 그러면 매매가 얼마에 됐습니다 하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딱 다 집계해가지고 올리잖아요. 매매된 자료들이 싹 모이는데 전월세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신고를 강제하면 어떤 게 발생될까요? 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세금이 막 확 뛰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막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신고만 하는 거잖아요. 전세를 얼마에 계약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게 뭐가 그럼 중요할까요? 규제해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이건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앞에 규제에 대한 거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규제에 대한 거죠. 근데 신고 자체는 이게 뭐 중요한 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서도 앞에 두 가지에 비해서는 맨 마지막 하나는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고요. 근데 이게 사실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마지막 세 번째거든요. 어쨌거나 신고를 하는 거면 국가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알고 있으면 국가가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나를 좀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포인트가 좀 빗나갔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굳이 돌려 말하지 않고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임대차를 놨으면 세금이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월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예요. 그런데 1주택자인데 월세를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 그럼 난 어디 가서 살라고?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 월세 비과세, 물론 여기서도 고가주택, 9억 초과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도 세금 걷어요. 근데
일단은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그러면 딴 데 전월세 사야 돼? 이건 별로 현실성이 좀 떨어지죠. 그쵸. 2주택자부터는 월세 과세예요. 네. 전세는 비과세. 어. 내가 한 채 살고 있고 네. 한 채는 전세 주고 있다. 네. 여기까지는 비과세. 그러면 그쵸. 3주택자부터는 전세도 간주임대료를 네, 네. 걷어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월세를 받고 있는지 전세를 받고 있는지 국가가 알아야지 세금을 걷겠죠. 또 이게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또.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국가가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자료들이 쫙 나와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임대차 같은 경우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들은 있죠. 뭐냐, 세입자들이 이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네.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네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자료들은 있지만 확정일자 안 받는 세입자들도 있고 이것만으로 한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는 썼는데 야 전입신고하지 마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과세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번에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면 너가 어느 집을 공실로 냈었는지 월세를 받고 있는지 전세를 네네. 받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간주임대료를 때리든 월세에 대한 이제 임대 소득을 걷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앞에 있는 거에 비해서 얘가 살짝 좀 거의 이제 비중이 낮게 네. 돼 있다. 아예 얘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얘가 더 어떻게 따지면 되게 큰 이슈 중 하나인데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죠. 근데 이게 이슈는 맞는데 이 이슈가 솔직히 집주인한테는 안 좋은 거고 거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좋다라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임대차 신고제 자체는 일단 넘어갈게요. 네. 뭐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네. 우리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방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임차인한테 좋은 거예요, 임대인한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이런 전 그게 제일 얘기하는데 궁금해요. 사실 이거 뭐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쓸 수 있게 해주고 임대료 5% 상한으로 가게 못 올린대. 이거 임차인한테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다 뭐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임차인한테 유리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맞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게 뭐 임대인한테 사유재건 침해하는 게 이게 옳은 거냐 이런 거는 그냥 다 떠나갈게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영상들 많고 하니까 우리는 팩트만 전달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임차인에 대해서 좋게 해주는 건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거 혹시 어떤 거가 있나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솔직히 가장 궁금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어쨌거나 거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어차피 저도 이제 전세를 또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받는 불이익 그런 것들 임차인 입장에서 받는 불이익. 임차인은 이제 좋은 거죠. 아니 근데 5%밖에 못 올리잖아요. 이게 좋은 거는 맞는데 왜 간혹 어떤 영상들 보면 뭐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내가 만약에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는 걸 연장했는데 2년 뒤에는 뭐 바로 내보낸다라든가 뭐 한 번밖에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쵸. 그거라든가 뭐 아니면 또 얼핏 봤던 게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집주인 본인이 입주를 한다. 그럴 때는 또 나는 자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오, 공부를 좀 많이 하셨네요.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네. 공부하고 오셨는데 네.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네. 무한정 안정돼 있는 건 아니죠. 일단 네. 대표적으로 그러면 계약 4년 하고 난 다음에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집주인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나간다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새로 전세를 구해야죠.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혹시 기사 보셨나요? 그 전세 전세가 가격이 폭등 그냥이 아니라 폭등한 거야. 그렇죠. 전세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소장님 지금이 또 문제가 비수기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비수기인데도 벌써 네. 이렇게 가격대들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덥고 막 장마철 비 오고 네. 이런데 집을 알아볼까요? 이사 안 하죠. 비 오는 날 이사하면 그렇죠. 정말 짜증 나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요즘 코로나 돌면서 맞아 집도 잘 맞아 안 맞아. 보여줘요. 보러 가기도 힘들어지는 시대고요. 그런 네. 상태도 지금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와우. 이후에 이제 가을 이사철이 온다, 봄 이사철이 온다.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네, 네, 우선은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었을 때 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됐었을 때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왜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어차피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면 앞으로 뭐 시세 대비해서 5%밖에 못 올리고 하니까 아예 애초에 전세 보증금도 아예 막 받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가기 싫죠. 그냥 거기 그대로 거주하는 걸로 활용하다 보니 새로 구하는 전세 세입자는 계속 늘어날 건데 나가려 하는 사람은 적을 거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구하지? 구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응. 이제 핵심이 여기에 살짝 아. 숨어져 있습니다. 오. 어떻게 또 포인트를 좀 잘 짚어주셨는데, 네. 자 이거예요. 사실 임대차 3법 자체는 제가 그때 처음에 세입자한테 유리한 정책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되게 좋아요. 방금 전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1일밖에 못 쓴다라고 했었지만 사실 지금 그러면 내가 2년이 더 지난 다음에 그때는 그쵸? 시세대로 전세 놓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2억이든 3억이든 전세 금액 올라가면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맞아요. 일단 그래도 그때 동안은 네. 이미 2년이 지나자마자 쫓겨나서 임대료를 막 1억이든 올려줄 것보다는 뭐 일단 안정적으로 4년을 살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임대차 3법이라는 거 자체를 입법하는 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이번에 했는데 네.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금 1회잖아요. 네. 이거를 2회, 3회, 4회 아니면 무한정 연장을 할 수 있게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세입자 한번 들어가면 못 쫓아내거든요. 이런 경우로 가버리지 말라는 법은 또 없어요. 그쵸? 이게 안 하면 아예 되니까. 입법도 힘든데 입법을 해놨어요. 이거 숫자 1을 2로 바꾸는 거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정책이에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2년 뒤에 올리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와서 못 올리면 이제 얘기가 전혀 달라지겠죠. 그쵸? 이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세입자에 대한 좋은 정책인데 왜 전세 금액이 올라가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